세계 최고의 암센터 미국 엠더슨의 전설입니다. 50년간 암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김의신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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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저는 지난 50여 년간 주로 암에 대한 진단, 치료 또 연구를 해온 김의신입니다. 이야, 50여 년간요. 와, 암은 말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인류가 현대의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고, 올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50년까지 세계 암 발병률이 77%가 늘어가지고 신규 암 환자가 3,50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암을 얘기하면은 사실 맞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그거 조상을 잘못 만난 그 유전적인 요인은 한 15%.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뿐이 안 돼요. 나머지 85%는 생활 습관 또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독소 이런 걸로 물질. 해가지고 또 그런 나쁜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도 반드시 그 병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위험도가 한 4배 내지 6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어떤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도 하고 알고 예방하면은 꼭 병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또 한편으로는 또 예. 다행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요. 원인이야 뭐 워낙 다양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만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건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왜 나쁘냐? 산이 많이 생겨 몸에서. 이 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장에 약 200조 가량 균이 있는데 반절은 유익균, 반절은 해가 되는 균인데 이 좋은 균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장에서 못 사니까 빠져나와 가지고 간이나 폐로 가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 아주 드물어.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 다 폐렴으로 죽어. 그 균이 어디서 왔냐 하면 장에서 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성으로 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나 식도 이런 걸 부식시켜가지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 있으면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암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위산이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켜. 그래서 또 요새 췌장암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나쁜 원인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유전자를 망가뜨려. 예.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 그 위장은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아우, 장이 체하죠. 체하는 정도가 장이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먹어도 아무 소용 없죠. 또 반면에 아무리 나쁜 음식을 아주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이 장이 나쁜 것을 흡수를 안 해요. 그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우리 몸은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스럽게 창조돼 있어요. 야, 아니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암 세포가 좀 자라고 있다. 뭐 내지는 증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뭐 몸에 어떤 신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주로 이제 혀에서부터 이제 암이 생기죠. 그런 건 쉽게 자기가 느끼죠. 네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은 그 위장계통암은 암이 커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기관 또는 뭐 그 장기를 막는다 이런 이제 장애가 있기 전까지는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유 없이 피곤한 거, 이유 없이 피곤한. 그다음에 잘 먹고 마시는데도 체중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줌이나 변을 볼 때에 변도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그 정상적이 아니면은 바로
의사한테 가서 그 진단을 받는 것이 그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평소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건강이나 내 몸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좀 예민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죠. 아니 이게 사실 1983년부터 41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매년 암 환자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암 환자들을 치료를 또 하시고 이렇게 좀 지켜보신 박사님이 왔을 땐 이유가 뭘까요? 네, 대충 우리 몸에 장기가 한 2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여 가지 암 종류가 있으니까 대충 해도 한 500여 가지 암의 특별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고된 걸 보니까 장암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1위예요. 장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장암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없었어요. 장암은 아주 드문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살게 돼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특히나 나쁜 기름이 많아요. 나쁜 기름,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라는 이게 몸에 들어가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을 촉진하고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 그건 아닌데 어떻게 아니죠. 먹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태우면은 맛이 훨씬 있어요. 나쁜 게 맛있는 건 되게 나쁜 음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달든지 이렇게 이 굽든지 이렇게 하면 기름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맛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 발암 물질이 왕창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흰거 비계 빼고 살코기만. 그걸 빼고 살코기만. 아하. 그리고 심줄에 그 나쁜 기름이 있어요. 심줄 그걸 빼야죠. 그러니까 고기 자체만 먹으려면은 맛이 없으니까 김치로 싸 먹든지 다른 이제 그걸 섞어서 이렇게 쪄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거죠. 빨리 먹는 게 위장병의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예요. 빨리 먹는 게. 이 고기는 이 소화되는데 4시간 내지 6시간 걸려요. 오래. 그리고 40부터는 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게 점점 적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기를 분해시키는 라이페이스라는 그 효소가 점점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장벽이 이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압력이 높으면 거기서 개실이라는 게 생겨.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걸. 작년 한국 통계 보면은 70세가 되면 최소 6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70세가 되면요? 70세가 되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되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제한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람 있게 사느냐 유지하도록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암 치료를 또 하신다 하더라도 체력이 네. 뒷받침이 안 그렇죠. 되면 그렇죠. 맞아요. 그 암 못 치료를 버티죠.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치료하면 한 달 안에 다 빈혈이 돼요. 빈혈. 그 빈혈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약이 안 들어.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는 움직여야지 이게 활력을 생겨요. 이게 환자든 뭐든 걷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 걷는 거. 우리 몸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 다른 기관은 쓰면 쓸수록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 이렇게 뭐 박수 치는 것처럼 이 다리를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침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이게 침대에 누워서 쉬는 거요? 우리 친구는 1000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1000번. 그래서 그래도 그걸 지난 한 20년간 꾸준히 하죠. 그리고 발바닥에 모든 신경이 몸 전체하고 연결돼 있다고 한다고. 예, 이 발을 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이제 기지개를 이렇게 빈다든지 뭐 이렇게도 하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기지개 펴듯이 이렇게. 근데 이 다리가 튼튼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조 증상 없이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대장암과 30년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박규주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의 뒤만 30년 봐주고 있는 서울대학병원 외과의 박교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저 남의 뒤를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침 8시 30분부터 진료 시작해서 밤 9시까지 봐야 다 끝날 정도로 그 바쁜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대장암 수술이 많을 때는 1년에 혼자서 500건 이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제가 수술을 한 2만 건 넘게 했는데 그 중에서 대장암 수술하면 한 10,000건 정도 이상 했죠. 예. 아니 이게 이제 하루 환자가 몇 분 정도입니까? 제가 외래를 보면 보통 한 150명 정도 예약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대장은 대장암이 주로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다양하죠. 많습니다. 특히 네. 뭐 항문 질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변비나 이런 그 기능성 문제들이 너무 심하고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니 저 교수님이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성공률이 10%라도 교수님은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요즘 야구 시즌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3할 타자가 3명 연속해서 있는 그런 팀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3할 타자가 나와서 안타를 3연 타석 안타를 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일단 30%에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0.3 곱하기 네. 0.3이 얼마예요? 0.3 곱하기 0.3은 0.09.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맨날 일어나죠, 야구에서.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죠. 뭐 3연속 안타 뭐. 아무리 확률이 작아 보여도요. 음.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숫자에 불과하지 자기한테 닥치면은 모든 게 다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한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생명 연장에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에 대한 인상이 사실 좀 호통치는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 좀 보다가 오늘 아니 뭐 그렇게 선하게 교수님이 막 그 영상에서는 그런 말 할 거면 이거 오지 마요. 맞아요. 그럼 뭐 나 포기해? 네. 네? 아니 봄에 건강검진 하니까 좀 다른 데 가서 검사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저씨대로. 너도 맞았어. 환자분들 사이에서 박호통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요? 방송에서는 말 잘하시던데요. 왜 저한테 여기 건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암 발생자 수 2위가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은 어떻게 이게 생기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이제 시기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게 변이 양이 적당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면 변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변이 적당히 늘어나서 대장에 자극을 줘야지 대장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는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있죠. 우리가 장에 변이 오래 머물게 되죠. 변비도 생기고 그러면은 특히 발암 물질 같은 것들에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나 과일이나 소위 말하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 변이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잘 내려가죠. 그래서 통과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중이 과다하거나 뭐 특히 뭐 허리둘레가 뭐 어떻게 돼서 체지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조수혁 씨 항상 이거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날씬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혈압이 높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그 성인 증후군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장 외쪽으로 바람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배변이 좀 잘 돼야 네. 이런 암이나 각종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은 또 대장 운동도 좋아. 대장도 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좀 의심해봐라 하는 좀 증상이 좀 있을까요? 우리 조세호 씨, 내가 무슨 이게 대장이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배 속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우측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우측대장. 또 여기를 이쪽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좌측 대장이라고 그러고요. 끝에 가서 이제 S 결장하고 직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다 부위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대장은
이게 소장에서 이제 물변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반죽을 그래가지고 이게 막 반죽을 그렇죠. 반죽을 해가지고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이제 우리 소세지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 토끼똥 같은 그런 덩어리들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쪽은 대장이 좀 넓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대장이 생기면은 증상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덩치가 아주 커질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네네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해봐야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 왼쪽 대장은 뭘 하냐면은 얘는 변을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까 지금 토끼똥 같은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얘가 확 짜줘가지고요. 딱 소세지 같이 긴 변을 딱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들어주고 이게 통과하고 짜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증상이 조금만 좀 심해지면은 막히는 게 잘 일어나요. 그러고 짜주는 것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가면은 얘는 뭘 하냐면은 이게 전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비워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암이 생기면은 이 변을 저장해주는 기능과 변을 배출해주는 기능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 조금만 차도 막 마렵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을 볼 때 변이 안 나온다거나 변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직장암의 증상이 되죠. 그래서 부위별로 달라집니다. 이제 암덩어리가 커질 때까지 놔두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찔끔찔끔 나면서 빈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인 모를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그 우리가 흔히들 갑자기 또 방구를 꼈을 때 유독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친구가 예.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하면은 나 변을 못 본 지가 오래됐어. 이런 것들에도 안 좋은 가스가 차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변이 오래 차면은 아무래도 이게 발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나쁜 냄새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그게 어떤 나쁜 전조 증상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지독한 냄새가 나면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변만 잘 보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왜 좀 지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 방귀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근데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변의 크기나 변의 모양에 따라서 병원에 가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조금 시원한 그 소세지가 나오면 좋은데 약간 뭐 끊어져서 나온다거나 너무나 가느다란 변이 나온다거나. 네, 제가 중요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가 좀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배가 꼬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뇌와 장은 신경으로 항상 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민성 대장 생기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장이 뭐 어떤 사람은 뒤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은 자기 기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흔하게 변하죠. 어쨌든 이게 정확한 결과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내시경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요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시경은 4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은 40대 후반부터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40대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위요? 네, 최근에 그런 데이터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격한 식생활의 변화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게 이제 대장암을 어떻게 빨리 발견하느냐가 이제 치료 성적과 모든 결과에 좌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검진 사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암은 50세부터 이제 변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0대의 대장암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45세까지 낮췄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장암을 걱정이 되시면은 대장 내시경으로 검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게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좀 어떻습니까? 검진을 더 자주 해야 되나요? 용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용종에는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이제 선종이라는 용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 용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종이 발견되면은 한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작은 암 용종이 한두 개 생겼으면은 3년 이내에 3년 예.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 워낙 고가고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맞아요.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가시면은 뭐 근처에서 대장 맞아요, 내시경 다 맞아요.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대장할 때 장 비우는 약 먹는 것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장 한번 비워주시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장을 근데 한번 깨끗이 비운다.